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UNLP 팀의 발표를 맡은 팀장 정근영입니다. 저희 팀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면, 저희는 건국대학교 자이너트리 연구실 소속의 5명의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 팀 이름이 이제 KUNLP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국문화질의응답, 그 중에서도 가유형에 참가를 했고요.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들의 한국 전통문화, 역사, 사회,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이제 크게 3가지의 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다형인데요. 선다형은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해당하는 보기들을 4개 또는 5개를 준 다음에 그 보기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질문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보기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5어절 이하의 단어, 구, 기호 등을 생성하는 문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300자에서 500자 이하의 설명문을 생성하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문형이 저희 벤치마크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문형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유형을 모두 고려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과제를 접근하면서 여러 제약 조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메모리 측면입니다. 이제 이거는 모든 참가자들한테 적용된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24기가 규모의 VRAM에서 추론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약 10빌리언 이하의 소형 LLM에 대한 활용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측면인데요. 학습 데이터가 양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총 589개 정도였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의 학습을, 특히 SFT를 적용할 경우에 이 지식을 강제로 주입하게 될 경우 학습 데이터셋에 과적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습 방법 측면에서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활용 측면이 있었는데 가유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델 앙상블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3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의 전략을 크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LLM에 새로운 지식을 주입하는 전략보다는 모델에 내재된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하에 서술형, 단답형, 선다형 각각에 대해서 이 전략에 맞는 접근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GRPO 기반 강화학습을 통해서 내재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서술형에서 유도하는 답변 스타일 또한 제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6.7% 성능 향상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셀프 컨시스턴시를 기반으로 자기 규정, 셀프 커렉션 및 파이프라인을 적용해서 LLM의 환각 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고 지식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대비 17.9%의 성능 향상을 거두었고 모든 팀들 중에 단답형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다형입니다. 선다형은 체인 오브 숏과 결선 투표제 도입을 통해서 단순하게 질문과 1, 2, 3, 4, 5의 그 보기에 대한 패턴 매칭이 아니라 내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지식 추론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대비 11.2%의 상대적 향상을 보였고 전체 팀 중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3가지 문형에 대해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 모델을 어떤 거를 선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저희는 내재된 지식을 활용하는 게 주요 컨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 하나 고려될 부분은 추론 시간을 같이 한번 고려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제 제약 조건 중에 너무 긴 추론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있었고 저희가 어떤 실험이나 아니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추론 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박스가 하이퍼클로바고 이 빨간색이 이제 미든 모델인데 하이퍼클로바가 이제 데브셋에 대한 평가 점수는 소폭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론 시간에서는
믿음이 약 3.5배 정도 우수하게 나타나고 하이퍼클로버가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이퍼클로버가 싱크 모델을 저희가 고려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LLM 리즈닝이 붙으면서 이렇게 추론 시간이 길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 성능과 추론 시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믿음 2.0 베이스 인스트럭트 모델 11.5B 사이즈입니다. 이 모델을 저희의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각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취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LLM이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텍스트에 대한 보상을 신호로 줌으로써 더 나은 출력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내재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고 답변 양식을 제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GRPO인데요. GRPO는 최근 그 딥시크에서 도입해서 이제 많은 모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강화학습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GRPO는 하나 입력에 대해서 이제 LLM이 여러 출력을 생성하고 그 그룹 내에서 어떤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를 계산함으로써 정책을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안정성을 높이고 리워드 신호가 어떤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LVR이 있는데, RLVR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with Verifiable Reward라고 하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RLVR은 별도로 리워드 모델을 두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량적 지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라면 이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직접적으로 보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을 최적화하는 강화학습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별도로 리워드 모델을 학습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어떤 코스트를 줄이고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안정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서술형 문제에 맞는 리워드 함수를 어떻게 설계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리워드 함수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답변의 품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동 평가 지표 점수, 저희 태스크에서 요구하는 블루아이티, 버트스코어, 루지를 직접적으로 보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여기 안에서 효과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서 보상 함수의 인계치 기반 스케일링과 제곱 함수를 적용했는데 이 수식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와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실제로 답변이 분포하는 게 0에서 1 스케일에서 분포하는 게 아니라 중앙값 딱 그 분포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서 조금 더 리워드 신호를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로어와 어퍼를 정하고 그 구간 안에서 좀 더 리워드가 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식 관점에서 보면 서술형은 300자에서 500자 범위 안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답변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응답이 요구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기준으로 1 또는 0의 리워드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상은 이 네 가지의 리워드를 합산해서 적용했습니다. 이 도표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시 질문, 그러니까 K-팝의 세계적 인기가 한국 문화에 미친 효과는 이라는 예시 질문이 들어왔을 때 LLM이 여러 후보 응답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 벤치마크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과 LLM이 생성한 각 후보 응답에 대해서 블루아이티, 버트스코어, 루지 세 개를 비교를 하면서 측정할 수 있고, 랭스 자체는 LLM이 생성한 답변에 대한 절대적인 신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신호를 다 더해서 응답에 대한 리워드를 계산했고, 이 그룹 안에서 어드밴티지를 계산하고 GRPO의 어떤 최적화 함수를 통해서 LLM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실험 환경에서 저희가 비교를 수행했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그 다음에 베이스에 저희가 최소한의 퓨샷 프롬프팅 같은 최소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행했고, GRPO, 그 다음에 GRPO 된 모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적용한 이렇게 네 가지 실험 세팅이 있는데, 그랬을 때 최종 성능은 이제 기본 대비 상대적으로 6.7%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의도하였던 대로 내재 지식을 활용하면서도 서술형에서 요구되는 응답 형식을 정확하게 생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단답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답형은 저희가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세부적으로 기본형 문제랑 별형 문제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문제는 저희가 많이 봤던 단답형 질문,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결한 단어나 짧은 구로 답변해야 하는 문제 유형을 의미하고, 나열형은 질문을 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기호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가 이제 랜덤으로 섞여 있는데 이제 이거를 정확한 그 순서에 맞게 다시 오더링을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문제 유형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설계를 했었는데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규정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실적인 응답 생성에 초점을 두었고 나열형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후보들 간의 어떤 인과적인 추론, 논리적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호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제로샷 COT 프롬프팅을 적용해서 그 안에서 단계적인 사고 과정을 유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기본형에서 자기 규정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컨셉은 세이프 컨시스턴시입니다. 이제 이거는 LM의 환각 현상 완화를 위해서 널리 알려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동일 질문에 대해서 여러 응답을 생성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일관된 답변을 최대한 유도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이 답변을 여러 개 생성해서 그 중에서 가장 최빈도를 뽑는 것보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이 생성될 확률을 기반으로 점수를 부착하고 이 점수 안에서 만약에 5개를 생성하면 평균 점수가 0.2가 될 텐데 0.2보다 더 높은 응답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평균 이상을 만족하는 후보들만 남겨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응답을 후보로 주고 이 후보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태스크로 좀 더 쉽게 LLM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서 이 안에서 최종 응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가장 이런 대추론 기법을 통해서 가장 신뢰성 있는 최종 답변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실험 결과 최종 성능이 이제 기본 대비 17.9%의 상대적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가장 저희가 크게 성능 향상을 봤던 요인 두 가지는 셀프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성능 단일 응답 생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현상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보았고 그 다음에는 스코어 필터링을 해서 가능성 있는 답변에 남겨서 2단계 추론을 수행함으로써 최종 정답 도출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다형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 전략을 수립했는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다형을 봤을 때 크게 3가지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재 지식 활용이 부족했는데 단순하게 질문을 주고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면 사전학습 때 얻어진 내재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1, 2, 3, 4의 어떤 기호 패턴 매칭에 의존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재된 내재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환각 고착화 및 오류 수정 불가입니다. 단일 추론을 해버리면 LLM이 확률적으로 잘못된 응답을 생성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다시 바로잡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선택지로 인한 혼란 발생했는데 모든 선지를 다 줬을 때 이 중에서 조금 더 하드 네거티브하게 정답과 가까운 진짜 구분하기 어려운 오답이 있을 거고 전혀 관계없는 오답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선택지를 같이 줬을 때 저희가 정작 집중해야 하는 그런 주요 후보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한계점을 각각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재 지식 활용 부족은 COT를 적용해서 내재 지식을 직접 생성함으로써 그런 사전학습 때 얻어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환각 고착함이 오류 수정 불가는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 앞에서 단답형에서 적용했던 방법과 동일한데 이를 통해서 여러 후보를 이제 저희가 생성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일관된 답변을 생성함으로써 어떤 확률적으로 환각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좀 줄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POE를 적용했는데 POE는 불필요한 선택지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저희가 후보를 생성했을 때 응답 후보군에 없는 선택지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선택지만 2차 추론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꼭 봐야 하는 중요한 후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행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여러 개를 생성하는데 여러 개 생성할 때는 단순하게 정답 땡땡 4, 1, 2, 3, 4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COT를 적용함으로써 내재된 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정답 번호 후보가 예를 들어서 5개 응답에 대해서 44441 이렇게 나왔을 때 4랑 1만 추리고 2차 추론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1차 추론에서 5개 응답이 다 동일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장일치일 경우에는 거기서 최종 정답을 고르고 추론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2차 추론에서는 그래서 2랑 3번을 없애고 1번이랑 4번이 있었는데 이 1번이랑 4번을 그대로 LLM한테 줬을 때는 2번이랑 3번이 없는데 1번이랑 4번이랑 보기를 줘버리니까 4번으로 정확하게 생성을 못하고 이제 이거를 2번으로 생성하는 그런 현상이 저희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도 1번이랑 2번 이렇게 다시 재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1번이랑 2번 두 개의 후보를 줬을 때 답변 생성을 똑같이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나오면 추론을 종료시켰고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최종 응답을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차례 추론을 수행을 했었고 그랬을 때 최종 성능이 기본 대비 11.2%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성능 향상을 봤었던 거는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에서 여러 개 생성하는 거는 이제 여러 기법에서 알려진 대로 성능 향상이 있었고 POE 기반 이제 결선 투표를 했을 때가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명백한 오답을 제거하고 반복 추론을 통해서 저희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후보들에 집중함으로써 올바른 정답에 집중하고 재검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더보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가유형에서 종합 1위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딱 한 가지 유형에 저희가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노란색이 1위고 이제 저희가 초록색을 2위라고 해놨는데 지금 저희는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색깔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특정 영역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성능에서 강점이 있었고 이걸 평균 내봤을 때 평균 한 1.4위 정도 나와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외부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나유형에도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2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한 여러 방법론보다 저희가 내재 지식을 활용한 방법론이 조금 더 효과적임을 입증해서 저희가 이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했다라고 저희는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한된 메모리, 데이터, 지식 활용 조건을 고려해서 모델의 내재 지식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문항 유형, 서술형, 단답형, 선대형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해결 전략을 도입했고 그 결과 리더보드 전 지표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함으로써 저희가 제안하는 기법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